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웨인 다이어의 인생 수업입니다. 자기계발과 동기부여의 아버지라 불리는 세계적인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는 탁월한 통찰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전해왔는데요. 그는 베스트셀러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비롯하여 인생의 태도,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등 다수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웨인 다이어의 여러 베스트셀러 중에서 핵심 가르침만을 모아 21일 만에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21일은 미국의 의사 맥스웰 몰츠가 무엇이든 21일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21일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행동에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다 라고 제시했던 21일의 법칙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데이 6, 목적은 헌신하는 것 챕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웨인 다이어의 인생 수업,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목적은 헌신하는 것. 당신이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과 비슷하다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이나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질문하는 분은 가끔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목적을 알고 산다면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올 때 완전히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를 떠날 때도 똑같을 겁니다. 당신이 가진 것, 성취한 것 모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생명을 가진 동안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당신의 삶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오늘은 항상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길을 발견함으로써 목적이 충만한 삶을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헌신하는 겁니다. 당신 자신과 이익을 중요시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당신이 집을 짓길 좋아하면 지을 수 있지만 목적은 어디까지나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짓는 겁니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타인을 위한 거예요. 당신이 말로 표현하기 좋아하면 글을 쓰겠죠. 그 글은 결국 독자에게 영감을 줄 겁니다. 당신이 아직 삶의 목적을 모른다면 삶의 여러 단계를 통해 그것을 계속 찾게 될 거예요. 삶의 단계를 설명하는 매우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운동선수 단계, 전사 단계, 정치인 단계, 영적인 단계, 이렇게 전형적인 4단계를 사용하여 각 단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운동선수 단계에서는 오로지 신체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둡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와 행동할지에 맞춰져 있는 거죠. 둘째, 전사 단계에서는 경쟁하고 싸워 이겨서 보상받기를 원하죠. 셋째, 정치인 단계에선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면서 타인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영적인 단계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은 육체나 이 세상이 완전한 본향이 아님을 압니다. 영적인 단계에서 당신은 물질 세계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랑과 헌신이라는 삶의 본질에 충실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가죠. 이 네 단계를 거치면서 당신의 이기심은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며 결국 당신은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만을 위한 목표를 좇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가질수록 그러한 목표와 이익은 당신을 멀리할 겁니다. 반대로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전환할 때 이전에 당신이 그토록 얻기 위해 줬던 것들이 오히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게 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 우주의 힘이 이전에 당신이 자신을 위해 추구했던 모든 것을 제공하기로 계획해 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당신의 삶에서 자유롭게 드나들게 될 겁니다. 요약하자면 삶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 우주에서 개인적인 것은 없다고 자신에게 드냄으로써 어떤 고통이든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라고 배웠을 테죠.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자신의 에고를 길들이세요. 그러면 어떤 것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자주 관대해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에게 관대해지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해 보세요. 되도록 모르는 사람에게 3주 동안 매일 관대함을 베풀어 보길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베푸는 습관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대한 본성이 얼마나 놀라운 영감을 주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관대함이 커질수록 당신은 타인에게 더 큰 인상을 남길 것이고 도움을 받은 그들도 당신처럼 또 다른 타인에게 헌신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시간도 기꺼이 남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누구나 닮고 싶어 하는 훌륭한 모범이 될 수도 있죠. 자신들의 시간과 돈, 소유물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이들을 보고 누가 영감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이름을 짓기도 하고 마더 테레사 같은 이를 성인의 반열에 오르도록 추대하기도 하죠. 당신도 그렇습니다. 자애로운 영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제프리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인생의 계절에서 고등학교 미식 축구팀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책에서 볼티모어 콜츠의 전직 선수 출신의 코칭 스태프인 조 에어만이 등장합니다. 그의 코칭 철학은 스포츠를 통해 소년이 남자가 되게 하기입니다. 여기서 그는 위협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으며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도할 수 있다고 당당히 밝힙니다. 나는 자네들에게 위대함을 기대한다네. 팀의 감독은 선수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삶에 끼친 영향으로 그 위대함을 평가하겠네. 10명의 코치와 부감독이 시합하는 날 모여 팀 전체에게 우리의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선수들은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외치죠. 코치가 너의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그 소년들이 매일 들었던 철학입니다. 연습할 때 경기에 나가서 게임을 치르는 동안 끝나고 나서 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타인을 돕고 싶어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모든 타인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당신의 목적이 흐릿해져 잘 보이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목적은 베푸는 거야. 오직 나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위험에 처한 사람과 생명체에게 헌신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시간을 좀 내야겠어.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만큼 오래 타인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베풀고 헌신하기 위해. 그리고 결국 목적이 충만한 삶을 위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베풀고 싶은 것을 진짜 가지고 있을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21개의 챕터가 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지만 아마 책을 읽으시는 분들마다 유독 와닿는 챕터가 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목적은 헌신하는 것 챕터가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길을 발견함으로써 목적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과 내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1일 동안 하루에 한 챕터씩 웨인 다이어의 인생 수업을 읽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시키며 진정 자신이 바라는 자유로운 삶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